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네, 들어오세요. 너무 들어오신다. 한번 잘 보시면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우리의 몸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곧 효도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조상님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일부 양반들은 깎아둔 손톱, 발톱까지 봉투에 잘 모아뒀다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은 현대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은근히 거슬리는 곳에 털이 삐죽 자라있거나 잘 보이는 곳에 뾰루지가 툭 튀어나온다면 이건 못 참죠? 바로 뽑아버리고 짜버리는 게 당연한데 거슬리더라도 꼭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슬리더라도 절대 뜯어내면 안 되는 것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입술 각질. 차가운 바람 쌩쌩 불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입술이 하얗게 부르트기 마련인데요. 쩍쩍 갈라진 입술을 살려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립밤을 사서 치덕치덕 바르곤 하죠. 거슬린다는 이유로 입술 각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침 바르면 나아 하고 혀로 대충 입술을 핥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고치셔야겠는데요. 특히 입술 가운데가 자주 찢어진다거나 입술이 뜨겁고 화끈거리신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하죠. 이유는 바로 탈락성 입술염 때문입니다. 입술 각질을 뜯어내 상처가 생긴 상태에서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랫입술 가운데에서 시작해 입술 전체로 퍼져나가는 탈락성 입술염은 입술에 지속적으로 각질을 일으키며 통증과 불쾌감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화되어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죠. 탈락성 입술염은 비타민 B2가 부족하거나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거나 평소 피부염 증상이 있던 사람에게 주로 발병된다고 합니다. 특히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 속의 세균과 곰팡이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별일 아니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방치했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다녀도 좀처럼 낫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염증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입술 각질이 올라와도 절대 뜯지 말고 립밤을 수시로 발라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하죠. 또 비타민 B2가 함유되어 있는 유제품, 견과류, 녹색 채소, 육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입술을 혀로 핥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면 쩍쩍 갈라진 입술은 이제 안녕! 정말 각질이 너무나 거슬려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면 샤워나 세안 후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 주름을 따라 문질러서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촉촉한 입술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마스크로 내 부르튼 입술을 가릴 수 있지만 언젠가 마스크를 벗게 될 그날을 위해서 영순이 여러분도 입술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위, 손 거스러미. 손톱이나 발톱 옆에 까끌까끌하게 일어나며 안 뜯고는 못 빼기게 만드는 거스러미, 게다가 뜯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계속해서 벗겨져 나가며 은근한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는데요. 실수로 쫙 뜯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손으로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거스러미를 제거하다 잘못하면 손톱이나 발톱이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지가 않으실 겁니다. 거스러미를 뜯어내게 되면 빨간 속살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노출된 속살이 세균에 감염되면 조갑주위염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죠. 조갑주위염에 걸리게 되면 손톱 아래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치유되지 않으면 안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더욱 악화되면 손톱이나 발톱이 쑥 하고 빠지게 되는데요. 빠진 손발톱은 다시 자라기야 한다지만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죠. 거기에 손발톱이 회복되는 동안의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손가락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고 설거지를 할 때에는 세제가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네일 리무버는 손의 유분기와 수분을 빼앗아
찾아가기 때문에 지나친 손톱 관리는 금물! 피곤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할 때에도 잘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손에 거스라미가 일어났다면 손톱깎이로 툭 잘라낸 후 일명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용액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베스트! 만약 조각 주위염에 감염되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감염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씻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손발톱이 빠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 조금이라도 손끝에 이상이 있다면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해야겠네요. 1위, 코털. 사람은 진화를 거치며 대부분의 털들이 퇴화되어 사라졌는데요. 코털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먼지나 세균 등 불순물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코털이지만 겉으로 보이게 되면 외관상 몹시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털을 정리합니다. 코털 가위를 사용해 잘라내기도 하고 아예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무심코 뽑았던 코털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코털은 점막에 나는 털인데다 모공도 큰 편이라 뽑게 되면 상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코의 특성상 세균 감염 위험 역시 높은데요. 특히 습관적으로 코털을 뽑는 사람이라면 상처가 덧나기 쉬워 더더욱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감염된 코 내부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만성 비염만 해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상처를 통해 세균이 뇌로 곧장 침투할 수 있기 때문 우리의 얼굴에서 입술의 양끝과 미간을 이은 삼각형을 안면 위험 삼각이라 합니다. 이 안면 위험 삼각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들은 뇌 아래의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혈관을 타고 빠르게 뇌까지 퍼진 세균은 뇌소막염과 뇌농양 그리고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이러한 질병들에 걸리게 되면 청각 손상, 뇌 손상, 경련, 언어 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코털을 뽑는 것은 물론 안면 위험 삼각에 위치한 뾰루지나 여드름을 짜는 것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내일 소개팅이 있는데 삐죽 삐져나온 코털을 그대로 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코털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에 둥근 코털 전용 가위를 에탄올로 소독한 후에 코 속을 물로 적셔 촉촉하게 만든 후 깊숙이 자르지 말고 코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만 자르면 끝!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제거할 생각 마시고 피부과를 방문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도 이 부위에 난 여드름은 짜서 제거하기보다는 연고나 약을 통해 제거해준다고 하죠. 별 생각 없이 손으로 제거하던 코털과 여드름이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니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오래오래 살자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들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상처가 난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며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는 생각보다 튼튼하지만 우리가 상처라는 뒷문을 세균들에게 활짝 열어주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 상처가 났다면 바로 소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